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 피부 질환 중에서 가장 오진이 많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무슨 병인지 종잡을 수 없는 질환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주사라는 병입니다. 주사. 사실은 주사는 명확하게 얘기해보면 로사세아라고 해서 얼굴이 혈관이 확장되는, 그리고 신경적인 증상들을 보이는, 그리고 구진 농포형을 보이는 그런 특정한 질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질환에 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안면 홍조라고 하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안면 홍조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단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오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사 피부염을 치료적으로 볼 때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 분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사라는 병이 있죠. 주사, 안면 홍조라고 하는데, 안면 홍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병에서 나타나죠. 지루성 피부염도 얼굴이 붉고, 아토피도 얼굴이 붉죠. 그 여드름도 붉고, 그죠? 얼굴이 붉은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 주사라는 병은 뭐냐면 신경 혈관의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이게 진행형입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붉어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은 증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데 만성적으로 얼굴이 계속 붉어집니다. 그리고 화끈거리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구진 농포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 파박파박 나기 시작합니다. 꾀알같이. 그래서 여드름인가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코도 커지고, 그죠? 비루형이라고 하죠. 아니면 눈에도 다래끼 같은 게 나거든요. 그래서 안과에 가보는데 안과 선생님이 보기에는 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안약 넣기 하는 낫질 않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주사의 네 가지 형태거든요. 첫 번째는 홍반 혈관 확장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진 고름 물집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딸기코형 비루형이고, 네 번째는 이제 안주사, 눈에 그죠? 주사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인데, 그래서 염증이 자꾸 생기는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주사가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만성적인 신경 혈관의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그 상태로 인해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혈관과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만성적으로 지속되니까 피부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혈관과 예민함입니다. 즉 뭐냐면 혈관에 염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혈관에 염증을 만드는 건 굉장히 많죠. 가장 흔한 게 피부염입니다.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거나 얼굴에 아토피가 생기거나 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죠. 그 염증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겠죠. 왜 그러냐면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염증 반응에서 이 혈관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되겠죠. 그럼으로써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행 피부 질환에 의해서 주사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피부염이 있는 상태 혹은 피부염이 있다 없다 하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주사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얼굴에 미생물들이 과증식하는 경우죠. 호르몬의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생체 활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상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그런 미생물의 균형 상태가 깨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낭충입니다. 데모덱스라고 하는 모낭충이 이상 증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생활이라던가 그죠? 아니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모낭충이 갑자기 확 증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낭충이 증식하면서 그게 혈관에 염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진 농포형 그죠? 구진 고름 물집형의 주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 같은 게 막 생기는 형태들은 모낭충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성인데 뭐냐면 스테로이드제의 오남용입니다. 그죠? 얼굴에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무조건 처방하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에도 처방하고 아토피에도 처방하는데, 이걸 오래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테로이드성 주사가 되는 겁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관 확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스테로이드 오래 쓰게 되면 혈관이 수축했다 확장했다 수축했다 확장했다 하면서 만성적인 혈관이 확장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주사를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오래 쓰게 되면 혈관이 쫙 노출됩니다. 그럴 때 스테로이드성 주사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장품의 오남용 그죠? 아니면 레이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너무 강하게 했을 때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때도 주사가 유발되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도 주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열에 노출됐을 때도, 더운 환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더운 환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피부가 열을 감당을 못하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과 열과 같은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주사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는 4가지 타입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이제 얼굴에 홍조가 확 생기는, 그죠? 홍반, 혈관 확장형 타입이죠.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볼고소름하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어지는 형태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진, 고름 물집형 타입이라고 해서 얼굴 쪽에 붉으면서 여드름 같은 게 탁탁탁 납니다. 이게 모낭염과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고 여드름과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나 모낭염과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오진이 거의 없어요. 비루 형태라 해서 코가 붉어지면서 크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딸기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주사, 잘못된 이름인데 주사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비루의 형태, 딸기코형이고, 네 번째 형태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주사라고 해서 안에, 그죠? 결막염이라던가 다래끼 같은, 그리고 눈에 관련된 염증들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이 붉어. 이런 경우들이 이제 안주사라고 하죠. 그래서 안과에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주사라고 해서 안약을 아무리 넣어도 낫지 않습니다. 주사가 나와야 안주사가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그럼 주사를 어떻게 분류하는 게 가장 치료에서 현명하냐? 이건 사실 치료적인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주사를 치료할 때는 사실은 2가지로 분류해서 치료합니다. 이게 가장 치료에서 효과가 좋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피부염을 낀 주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굴에 만성적인 지루성 피부염을 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이냐 주사냐를 분명히 나눠야 돼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인데도 주사로 오진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를 배제하고 지루성 피부염 자체와 주사가 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 오랫동안 지속되죠. 그러면 얼굴에 염증이 생기겠죠. 그때 지루성 피부염 타입 있죠. 홍조형 타입, 구진형 타입, 그죠? 모낭염 타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랫동안 염증이 지속되면서 어떻게 돼? 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80%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루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주사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루성이 80%, 주사가 20% 정도를 낀 경우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럴 경우는 반드시 주사를 치료할 게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쭉 치료해 주게 되면 주사가 자연스럽게 다 없어지는 그런 형태, 혹은 지루성을 다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사가 조금 남은 경우는 주사에 관련된 치료를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을 쭉 치료해 줬는데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 안 없어지는 몇 개 남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냐면 주사에서 구진, 고름, 농포형, 그죠? 데모덱스균에 의해서 낀 경우죠. 이런 경우들은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충이 살짝 낀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가 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쭉 치료할 때 주사와 관련된 치료를 해주게 되면 뿅 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순수하게 주사만 낀 경우입니다. 피부염 소견이 없이 주사만 낀 경우. 이런 경우들은 주사와 관련된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죠? 신경의 염증을 없애는 치료를 해주게 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주사 피부염은 3가지를 나눠야 돼요.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 그리고 지루성과 주사인 경우, 그리고 주사 피부염만 있는 경우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해주면 될 것 같고,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가 낀 경우는 먼저 주사 피부염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선행 피부염이 낫게 되면 주사도 같이 대부분 낫게 되고, 그리고 좀 남은 경우는 주사를 치료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사만 있는 경우에는 주사와 관련된 혈관의 염증을 없애는 쪽에 치료해주면 명확한 치료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사 피부염의 2가지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사실 이건 치료적인 분류거든요. 치료를 할 때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가 낀 경우는 얼굴이 근질근질하면서 얼굴이 열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얼굴이 붉은데도 불구하고 습진의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얼굴이 가렵고 머리도 가려운 그런 지루성 피부염의 전형적인 양상,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죠? 구진, 고름, 물집형이 생기는 형태들을 같이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만 낀 경우에는 주사에 대한 병기를 이해하고 신경, 혈관의 염증들을 낮추는 그런 치료를 해주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 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이.